지난달 청주 지역 주택 매매 건수가 한 달 전보다 33.6%나 증가하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 상당수가 매매 차익을 노린 외지 원정 투자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지역화폐를 출시합니다. 편의성은 합격점으로 보이지만 지역화폐에 허투루 세금을 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충북에 처음으로 3대 고액기부자 회원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대를 이은 나눔이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제주 특산물인 한라봉과 레드양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제주보다 한 달 앞서 수확하고 식감과 당도가 빼어나 농민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장기간 꽉 막혀있던 지역 주택 시장의 묵은 채증이 마침내 해소되고 있습니다. 청주 주택 매매 거래량이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건데요. 하지만 실상은 외지 원정 투자가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이어서 지역 실수요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거래 절벽에 빠졌던 지역 주택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건 올 가을부터입니다. 집값이 장기간 큰 폭으로 떨어져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별 차이가 많이 없어서 전세 들어가는 것보다는 매매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매매를 한 거고요. 지난달 청주 지역 주택 매매 건수는 1,412건, 한 달 전보다 33.6%나 증가하며 2015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전체로는 2,485건, 한 달 전보다 26.9% 증가해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활발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폭증한 청주는 매수자 상당수가 매매 차익을 노린 외지 원정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주 여건이 우수한 특정 단지를 집중 매수해 가격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고사 직전의 지역 주택 시장에 자극제가 된 건 분명하지만 내 집이 없는 장내 실수요자 입장에선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입니다. 아직 오를 여지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거고, 청주 지역 그 정서상은 이렇게 많이 짓는데 왜 오르나 이해를 못하는 거고. 다만 최근의 거래 호황은 일부 인기 단지와 신축 아파트에 집중된 것으로 청주 전체로 파급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시는 흥덕구 외북동 테크노폴리스에서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개인 공인중개사 등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분양에 나선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전매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청주페이를 도입합니다. 청주에서 돈이 돌게 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시민들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정진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17일 지역화폐를 출시합니다. 청주페이라는 건데요. 청주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주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 있으면 지갑도 필요 없는 시대인데 청주페이가 성공하려면 일단은 편리해야겠죠. 그래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종이화폐 대신 앱 기반형 선불카드로 발행합니다. 핸드폰으로 돈 충전해서 카드로 긁으라는 겁니다. 유흥업소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면 청주에 카드 되는 가게는 대부분 쓸 수 있다니까 편의성은 일단 합격점으로 보입니다. 그럼 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자주 간다. 또 불편하게 충전까지 해가면서 굳이 청주페이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 나올 만하죠. 그래서 청주시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충전하면 10% 더 줘서 55만 원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선착순 6천 명이고요. 그 이후에는 충전 금액의 6%를 지급합니다. 연 500만 원이라는 한도는 있지만 그래도 1년에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혜택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백화점 갈 때는 일반 돈을 써도 학원비, 주유비, 병원비, 간식비 이런 거 낼 때는 돈 더 줄 테니 청주페이 쓰라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6에서 10% 인센티브 준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 우리 세금입니다. 현재 인센티브 예상 금액이 7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청주페이 도입 후 올해 남은 2주 동안 쓰일 돈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면 금액이 상당하겠죠.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청주페이의 최종 목표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면 성공이 불확실한 지역 화폐에 허투루 세금 쓰지 말고 경제 활성화 정책에 직접 투자하는 게 옳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쨌건 청주페이는 다음 달이면 도입됩니다. 원래 있는 돈을 세금까지 들여서 또 만드는 일인 만큼 지역 화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 오창에 마트가 개업을 했는데요. 주변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상생 협약도 없이 문을 열었다며 반발하고 있고 마트 측은 우린 대형마트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에 문을 연 청주 오창의 한 대규모 마트입니다. 2층짜리 이 건물은 현재 1층만 활발히 영업 중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이 마트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합니다. 대형마트를 개업하면서도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나 상생협의서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상권이 아예 한정돼 있고 작은데 이게 대형마트가 하나가 딱 들어와 버리면 중간 상권이고 소상공이고 뭐고 싸그리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 마트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재 1층만 영업을 하고 있고 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 대규모 점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간만 따지시는 거지 건물 자체를 따지시면 되지. 여기는 우리 매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실제로 대형마트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 면적은 3,000제곱미터. 하지만 이 마트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면적은 2,986제곱미터로 단 14제곱미터가 부족합니다. 인근 상인들은 이 마트가 2층까지 대형 판매 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량 직통도 해야 되고 재래시장도 앞에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과 거리 제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싹 무시한 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청주시는 뒤늦게 건축주를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건축 허가 당시 건물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 판매시설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에 넘어가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그 주변에 있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고 대형마트의 규제를 피하려는 마트 측의 꼼수와 청주시의 안이한 행정에 영세 상인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연말연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시기인데요. 충북 첫 3대 고액 기부자 회원 가족이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구순의 김복순 할머니가 손주 며느리와 나란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인증서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충북의 53번째, 54번째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 사람 위해서 도움을 주게 돼서 고맙습니다. 장애인들 위해서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자 역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입니다. 2년 전 각각 세종과 경북, 충북 지역 공동모금에 1억 원씩 기부했습니다. 한 가족이 세 지역에서 동시에 회원에 가입한 건 아너소사이어티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김할머니와 손주 며느리까지 기부에 동참하면서 충북의 첫 3대 아너소사이어티 가족회원이 탄생한 겁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기부를 하는 거를 뜻을 가지셔서 하신 건데 그걸 저도 배워서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특히 시각장애인인 백규현 씨는 얼마 전 베트남 출신 아내와 결혼해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동참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떤 그런 귀감이 또 되지 않겠나 하는. 대를 이은 나눔과 기부가
어려운 이들에겐 희망을, 지역사회엔 이웃사랑의 훈훈한 미덕을 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밴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벌써 수개월째 맹연습을 하고 있다는데요.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연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이 아닌 입으로 연주하는 키보드 선율에 맞춰 흥겨운 사물놀이 합주가 시작됩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의 조우리 씨가 키보드에 입문한 지는 9개월째입니다. 꽹과리와 칭, 북과 실로폰까지 모두 서툰 솜씨지만 평소 몸이 불편해 악기를 다룰 기회가 없던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밴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 퍼포먼스 준비도 한창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휠체어를 통해 삶의 즐거움과 애환을 진솔하게 표현해냅니다. 그 각자마다 갖고 있는 색깔과 리듬과 또 이야기들이 각각 달라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자기만의 오롯한 자아상으로, 특히 비장애인과 함께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비장애인들끼리 어울리는 것보다 더 순수하고 맑고 모든 장애인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작은 소망들이 모여 준비하는 작지만 큰 공연. 그 감동의 퍼포먼스는 다음 달 3일과 14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펼쳐집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혹독한 겨울추위 탓에 제베리아로 불리는 제천에서 제주 특산물인 한라봉과 레드양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재배 기술도 대단하지만 그보다는 키우니의 열정과 정성을 먹고 자란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랗게 익은 한라봉은 따내기가 아까울 만큼 탐스럽습니다. 붉은 빛을 머금은 레드향은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합니다. 제주도 특산물인 한라봉과 레드향, 이른바 망감류를 제천에서 수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해나 입을까 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지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쁘고 좋습니다. 사흘에는 겨울 추위 탓에 제천과 시베리아를 합성해 제베리아로 불리는 제천. 딸기 재배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망감류가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배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제천 한라봉과 레드향은 대형마트 로컬푸드 매장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산보다 한 달 앞서 수확하고 높은 일교차로 식감과 당도가 빼어납니다. 얼음딸기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0만 원까지도 가능한데 이거는 망감류 같은 경우는 한 평당 한 20만 원까지 아마 소득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망감류를 시작으로 수익성이 확인된 열대작물 보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교육청 공무원 11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0명, 지난해 37명, 올해 31명 등 최근 3년간 118명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아 14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습니다. 징계 사유는 공금 유용과 강제 추행, 강간 미수, 음주운전 등으로 80명이 교장과 교감, 교사 등 전문직이고 나머지 38명은 행정직과 시설, 운전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이 급식 납품업체와 대면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서한문에는 학교 급식 특성상 작은 실수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생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으며 관련 내용은 도내 138개 급식 납품업체에도 전달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